자,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6강을 띄운 게 끝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6강, 7강 가는 거 남들은 100만원, 1000만원 쓰지만 저는 패키지 하나 까면 바로 가능한 겁니다. 다 지켜보세요. 두 눈 크게 뜨시고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놓치시면 분명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7강이 되는 겁니다. 지켜보세요. 눈을 깜빡거리는 그 순간 제가 했던 그 타이밍과 그 흐름을 놓치시게 되는 순간 아쉽게도 그 시청자분은 7강을 끼실 수 있는 게 기회조차도 없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자, 떠있는 게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사륜 아니라 보입니다. 흐름이 이미 안녕하세요. 불만 납득입니다. 저는 불만 납득이 궁수 캐릭과 윈드 납득 법사 캐릭을 동시에 키우고 있는 유저입니다. 두 캐릭을 동시에 키우며 여러분들에게 작은 팁이나마 많이 영상을 찍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계정 또한 아듀 2019 패키지를 6개 모두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본 계정은 전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워낙 폭망을 했기 때문에 부 계정은 흐름상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나온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그건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고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전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 6개 먼저 까고요. 이거 마저 망하면 그땐 막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패키지의 가장 핵심인 컬렉션 등록으로 가시죠. 3개를 넣고 무기 데미지 5를 먼저 챙기고요. 2개를 넣고 명중 2를 챙깁니다. 마지막 하나를 넣고 물약 회복률을 챙기고요. 이로써 패키지의 가장 핵심인 컬렉션 등록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바로 클래스 보시죠. 딱! 처음부터 나오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처음은 기대하지 않아요. 첫 끝발이 계급 예, 딱! 두 번째는 욕심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예,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자, 세 번째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딱! 그렇죠. 보셨죠? 세 번째, 3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거짓이나 허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들었다 놨다 해서 마지막에 딱 뽑으려고 하는 순간 영웅 클래스가 입이 근질거리며 참수해서 대사를 딱! 치는 건 다음에 하겠다면서 어디서 또 난쟁이 똥자루가 튀어나왔네요. 또 잘생긴 애였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지. 아이씨. 거울이 있었구나. 저게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까고 있고요. 예, 나올 겁니다. 분명 줄 거예요. 제가 괜히 불만 납득이가 아닙니다.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항상 불만을 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전 그렇게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까겠습니다. 혹시나 택진이 형이 이 방송을 보실 일은 없겠지만 카드 클래스 뽑기권을 까겠다는 거지 NC를 깐다거나 리니지를 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오해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예, NC 사랑하고요. 리니지 재밌습니다. 결국 뽑기권은 폭망해서 빨리 감기로 넘겨드리고요. 바로 합성으로 넘어가서 영웅 뽑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클래스 합성 말고는 저한테 그 어떠한 것도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13579 전법도 다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본 계정이 13579 개나 주라 그랬어요. 지금 저 기분 몹시 안 좋고 눈에서 자꾸 땀이 나는데 땀 닦느니라 바쁩니다. 자, 그래도 조금씩 컬렉션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 풀리기는 하는데 예,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한 번에 풀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마음속에 꽁하게 지금 갖고 있고요. 예, 자꾸 고급도 잘 안 줍니다. 이젠 희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13579로 13, 5, 7, 9, 9, 11 역순으로 내려오는데
확률이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콘 챙기고 엠틱 챙기고 마법 회피 챙기고 MP 20까지 챙기고 치추타 데미지 2 챙겼으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신중하게 하나를 딱 깠더니 또 고급을 주고, 여기서 이제 희귀가 하나가 딱 가서 나와야 되는데 희귀도 한 장도 없고 영웅은 도전이고 뭐고 간에 불가능하게 됐네요, 결국엔.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죠. 제가 저저번 영상에 보시면 부 계정의 귀걸이가 무려 6강을 2개를 띄운 게 있습니다. 자, 제가 귀걸이에 분명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타에 장신구 가서 3강으로 모조리 만들어줍니다. 활용의 귀걸이 6개 제작하고요. 이어서 지룡의 귀걸이도 6개 제작을 해줍니다. 전편 본 계정의 영상을 보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귀걸이는 6개를 주지만 팔찌는 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확률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인지하시고 내가 일일이 하나씩 까서 영강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더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직접 하셔도 제가 볼 때 충분히 더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제 3강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세의 팔찌를 3개를 3강화 있는 상태로 제작을 완료를 했고요. 이어서 가오의 팔찌 역시 3강화되어 있는 상태로 3개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작 완료됐고요. 마지막으로 에바의 인장도 3개가 제작이 되고 3강화에 되어 있는 상태로요. 그리고 영강짜리가 6개가 남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 에바의 인장 같은 경우는 영강짜리를 재물식으로 써서 제가 뽑기에서 못했던 거, 클래스에서 영웅 못 뽑았던 거 여기서 진짜 강화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지금 현재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귀걸이는 지금 잘못 끼고 있는데 피니스 이어링을 끼고 있는데 얘는 사냥할 때의 거고 원래 지룡의 귀걸이 6강짜리와 활용의 귀걸이 4강짜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6, 4니까 저 이상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팔찌는 위세 팔찌가 있는데 예전에 팔찌를 하나 더 좀 날려먹어 가지고 팔찌 하나가 지금 없는 상태라서 저건 무조건 4강을 강철 팔찌를 빼고 찰 수 있게끔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클래스 뽑기권에서 망한 거를 저는 강화해서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귀걸이와 팔찌에 강합니다. 자, 일단 6강, 4강이 있으니까 뭐부터 할지 지금 잠깐 고민을 해보고요. 가오의 팔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철 팔찌를 차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사용을 할 목적으로 잠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부터 강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귀걸이가 지금 6, 4니까 3강의 지룡의 귀걸이부터 지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순서가. 자, 4강 처음부터 성공을 해서 좀 의아스럽지만 하나 더 역시 제가 강화는 좀 귀걸이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재물 하나 줬고요. 재물 하나 더 줍니다. 이때 타이밍에 3짜리를 더 주고 재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고요. 날렸을 때 다시 하나 재물을 주고요. 이게 날아가는 순간 3강을 던져야지 4강을 지르는 순간 바로 깨집니다. 바로 깨지죠. 저 같은 고수들은 딱 보면 압니다. 이건 깨지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3강짜리를 한번 더 넣어봅니다. 바로 깨지죠. 여기서 또 3강짜리를 할지 4강짜리를 도전하지만 4강을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고 던지는 겁니다. 깨질 걸. 바로 깨지죠. 이건 미끼를 던진 거고
이때 타이밍에 이제 고강을 가야 되는데 이게 뜰 거예요 분명히. 보시죠. 예, 바로 뜨죠. 그래서 이게 이 타이밍이 연타라 원래 5강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강화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얘를 따로 별도로 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귀걸이 강화권이 부족하신 분들은 상점을 눌러서 장비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한 개를 파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강화권이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모자른 만큼 강화권을 획득하셔서 강화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화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강화만 남았는데 지렁이 귀걸이 4짜리를 바로 강화해서 5를 띄워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예, 바로 뜨죠.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밍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6강짜리를 차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직은 멀었어요. 화려한 귀걸이 바로 띄워서 현재 4자를 차고 있으니까 5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바로 뜨죠. 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화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차고 있던 게 4강이니까 벗고 5강을 띄웠으니까 5강으로 잠가 놓고 얘를 이제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고 있던 거는 강화를 하면 되고요. 자, 지렁이 귀걸이가 어차피 6강이니까 부담 없이 지르겠습니다. 자, 얘가 또 5가 뜨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타이밍이 여러 번이 반복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타이밍에 노강짜리를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자, 성공이 됐어요. 이때 바로 지르는 거는 좀 강화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타이밍이기 때문에 4강짜리를 바로 던지는 겁니다. 1강을 해서 흐름을 바꿔놓던 건데 날랐죠. 1강을 2강, 3강 띄우려고 나르게 보낸 거예요. 다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하나씩 4강짜리 안에 보내고 1강을 2강으로 하는데 보내고 나면 이제는 확률이 안 뜰 수가 없어요. 무조건 뜨게 돼 있는 타이밍인 겁니다. 화려한 귀걸이 바로 5 띄워야겠죠? 무조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제 눈은 4륜안이니까요. 잠깐 한 4륜안인데 눈을 좀 감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건 약간 캐치를 못했는데 눈을 좀 뜨고 볼게요 앞으로. 이게 타이밍인데 이때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확률상 무조건 떠야 되는 타이밍이긴 해요. 근데 이게 아차하면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6강짜리니까 보내줄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대를 하고 하면 안 띄워져요. 보시죠. 바로 뜨지 않습니까? 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띄우면 띄워지는 거예요. 띄우겠다라는 의지만 갖고 띄우면 절대 안 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건 제 비법인데 차고 있던 것과 끼고 새로 띄워졌던 거를 반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걔를 잠가줘요.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 잠깐 시간을 갖고 해야 됩니다. 바로 연타로 때려가면 절대 뜰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살짝 돌려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노강짜리 바로 깨지죠? 이미 그 흐름을 저는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도전했었으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인장 쪽으로 노강을 1강짜리로 하나씩 건들면서 맛을 보고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요때가 지금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됐다. 이거를 요 타이밍이면 하나가 뜰 것 같긴 한데 뭘로 띄워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재물을 바칠 만한 게 뭐가 있나, 그 흐름을 좀 끊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좀 고민이 깊어지니까 에바의 인장으로 일단은 계속 흐름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1강씩 계속 강화가 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깨졌으면은 흐름이 안 좋으니까 스톱을 해야 되는데 흐름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어가는데 2강을 하면 또 깨집니다. 이때 또 깨진 거예요. 1강짜리가 1에서 또 2를 가는데 얘는 뜹니다. 이때 3을 가야 돼요. 4 뜨죠. 바로 타이밍을 읽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보시면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흐름을 눈으로 읽고 4륜안으로 읽고 지금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사람인지라 4륜안을 계속 쓰고 있을 수는 없어요. 잠깐씩 눈을 감을 때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눈을 뜨고 사륜을 신경을 쓰고 있는 타이밍에는 절대 안 깨져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은 깨지는 겁니다. 저도 눈을 계속 뜨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현재는 나쁘지 않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 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제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한 번 더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재물을 뭘 바치고 들어가는 게 이 흐름에 가장 합리적인, 순탄하게 이 흐름에 타고 내 몸을 맡겨서 강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춤도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몸을 흐느적거리듯이 이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흐름의 타이밍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근데 그 흐름을 느끼기 위해 장비를 하나씩 뒤져보면서 타이밍과 그 시간을 지금 절묘하게 지금 조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없는 행동 같지만 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잠갔다 풀었다 하면서 이런 것도 다 계산되는 행동이에요.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손이 미끄러졌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계획하에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건 돈 받고 알려드려야 되지 그냥 공짜로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삼각 날랐죠? 얘는 무조건 4 뜨게 돼 있습니다. 예, 안 떴죠? 재물 주고 띄우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예, 바로 떴지 않습니까? 요때는 무조건 5를 가야죠. 이미 앞에서 말아 먹었으니까 4에서 5 하나 정도는 재물로 얘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지 쟤를 띄우겠다는 말씀 드린 거 아니었어요. 어차피 4를 제가 하나 차고 있고 이번에 새로 띄웠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띄운 거를 잠그고 차고 있던 거를 바꿔서 얘를 강화하는 겁니다. 순서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는 복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요거는 제가 눈을 잠깐 또 감고 있었더니 흐름을 또 잠깐 놓쳤는데, 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자, 계속 이 흐름을 타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들 이해하시고 놀라실 거예요. 아, 이렇게 정말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위세 팔찌 날랐죠? 이때 타이밍입니다. 무조건 얘는 뜨게 돼 있어요. 그쵸? 안 뜰 수가 없는 겁니다. 타이밍이 딱 맞았죠? 예,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팔찌들도 다 3강화가 돼 있으니까 가오의 팔찌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강철 팔찌를 차고 있었으니까 걔를 무조건 채워주는 걸로 강철 팔찌를 풀어주고요. 이번에 새로 또 만든 가오의 팔찌로 4강을 띄웠으니까 가볍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잠가놨던 3강을 미끼로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고요. 자, 그러면 4강 도전하는 것 자체도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 흐름에 맞게끔 재물을 하나를 던져주고 띄우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예, 계속 진행되고요. 일단 노강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얘를 한 번 더 재물로 던져봅니다. 날라가죠. 요때는 무조건 타이밍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바로 고민도 없이 강화를 바로 누릅니다. 날라가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강화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날라갔죠. 지금 연속으로 계속 날아간 상태예요. 그러면 팔찌는 4를 하나 띄웠다는 걸로 이미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결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귀걸이가 남아있죠. 아까 6강을 띄워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6강을 띄운 게 끝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6강, 7강 가는 거 남들은 100만원, 1000만원 쓰지만 저는 패키지 하나 까면 바로 가능한 겁니다. 다 지켜보세요. 두 눈 크게 뜨시고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놓치시면 분명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7강이 되는 겁니다. 지켜보세요. 눈을 깜빡거리는 그 순간 제가 했던 그 타이밍과 그 흐름을 놓치시게 되는 순간 아쉽게도 그 시청자분은 7강을 끼실 수 있는 게 기회조차도 없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자, 떠있는 게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사륜 아니라 보입니다. 흐름이 이미 성공으로 보여요. 보이시죠? 패키지 하나로 7지룡의 귀걸이를 획득했습니다. 7지룡의 귀걸이입니다.
7지룡의 귀걸이가 기대값이 얼마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최소 못해도 몇백 장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6 귀걸이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7 귀걸이는 그냥 띄운 겁니다. 이 비법, 이 방법 제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고요. 방법도 그 누구도 전수해주지 않아요. 저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저만 이걸 비법을 알고 있으면 그건 저만 행복해지지만 다 같이 알고 있으면 다 같이 행복해지니까요. 이 비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7강 이상 띄우실 수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 하시면 돼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